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어제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발표를 하면서 언론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어제 이제 관련 유튜브 영상을 한번 올려봤고요. 오늘은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과연 이제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각 이해 당사자별로 어떠한 이제 고려,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사업성, 그런 수준에서 한번 퀵하게 아주 러프하게 추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제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사업성이 담보가 되어야지 이제 사업 추진이 순탄하게 진행이 될 텐데요. 이해 당사자라고 하면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코레일과 SH공사가 이 땅을 매각을 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나 사업 수지 개선을 이제 재무 수지 개선을 할 수 있는지도 이제 관심이고, 또 관련 이해 당사자로서 서울시라든가 용산구청, 교육청, 한국전력 이런 데도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이제 공공기관도 이 용국 개발을 통한 사업 수지 어떤 효과가 얼마나 이제 있을 수가 있겠는지, 그리고 이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게 될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도 과연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코레일이라든가 SH공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토지 매각 대금을 많이 받고자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등 공공기관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기부 채납 혹은 기반 시설을 이제 나중에 소유권을 이제 가져가게 될 건데, 그런 도로 공원 기반 시설을 가져갈 때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제 원할 테고요. 또 민간 입장에서는 지출 원가 대비 분양 수입이 합리적으로 담보가 될 수 있어야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테고, 또 분양을 받는 사람이라든가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분양 가격으로 받아서 또 자산 가치 증대 효과가 좀 기대가 되어야지 이렇게 또 분양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사업성 분석을 이제 한번 러프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발표된 자료는 이 정도 수준이 지금 발표가 됐죠. 요 정도 수준인데, 요거를 한번 제가 편집을 그대로 한번 조금 해봤는데요. 사업 부지 면적은 총 이제 49만 5천 제곱미터로서 15만 평 정도가 되고요. 코레일이 70%, SH공사가 30%를 가지고서 시행자 역할을 하게 되고, 사업 방식은 공공과 민간이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공공은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민간은 개별 부지를 개발을 하게 될 것이고요.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총 사업비가 51.1조 원이라고 하고, 공공에서 들어가는 사업비는 14.3조 원, 그 중에 보상비로 8.9조 원, 기반시설비로 5.4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민간 사업비는 36.8조 원인데 토지 매입 비용이 20.1조 원이고 건축비가 16.7조 원이라고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이 매입을 하게 되는 땅은 이제 복합용지 땅이고, 이 복합용지 땅은 전체를 더해보면 89,640평인데요. 이 89,640평을 20.1조 원에 사게 되면은, 즉, 땅 한 평당 2.44억 원, 2.4억 원, 땅 한 평에 2.4억 원에 이 땅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건축 연면적에 대한 데이터는 없어서 평당 건축비 같은 것은 이제 좀 추정을 이제 하기가 곤란하고요. 용도지역 용적률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론에 다 뜬 내용이고, 주거비율이라고 해서 지상개발 연면적의 30% 이하가 이제 주거 비율입니다. 그래서 주거는 약 6천 가구인데 그 중에 공동주택이 3,500, 오피스텔이 2,500 정도 됩니다. 공동주택 3,500 가구 중에 임대는 876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사업비에 대한 넘버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미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라는 의미일 것이고요.
블록별로 이 건축 계획, 건축 연면적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디테일한 내용을 추정 계획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 건축비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한번 돌려봤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얼마에 매각해야 할지, 건축비가 얼마일지 이렇게 나왔다라는 말인 즉슨 민간 참여자의 수익성도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는 그런 가정치를 검토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의 소유자인 이 코레일과 SH공사는 이 땅을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지 추정을 해봤는데요. 코레일 입장에서는 일단 이 땅 전체적인 매각 가격이 20.1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비가 8.9조 원이라는 언급이 있는데요. 이 보상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민간에게 매각할 땅 말고 그 이외에 기반시설을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기반시설과 관련된 그 땅들도 감정평가액대로 결국은 이제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게 이제 8.9조 원 정도로 이제 보상을 받고 매각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일 것인데 이 보상비 8.9조 원 중에서 기반시설비가 5.4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5.4조 원을 뺀 3.5조 원 정도가 이 기반시설에 대한 토지 보상비 수입이 될 것입니다. 보상비는 기반시설 용지 감정평가액을 보상받아서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다 더하면 23.6조 원이 결국은 이 코레일이 70% 땅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추정되는 건데 이 중에 코레일이 70%만 이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23.6조 원에서 70%를 이제 감안을 하게 되면 코레일이 순수하게 가져가는 수익은 약 16.5조 원 정도로 한번 추정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땅을 30%를 소유하고 있는 SH공사 입장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사업 수지를 추정을 해보면 다만 여기 SH공사 입장에서는 이 기반시설을 이제 SH공사가 이제 지어 주어야 될 건데요. 이 기반시설비 5.4조 원은 maybe 기부대 양여라는 차원에서 아마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닌가. 즉 기반시설을 SH공사가 지어주고 그 비용을 퉁치는 방법, 커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리라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SH공사 입장에서는 사업부지의 한 30%를 소유하고 있는 SH공사는 총 수익이 약 7.1조 원 정도를 한번 가져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코레일은 16.5조 원, SH공사는 7조 원 정도로 한번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서울시 혹은 뭐 용산구청, 교육청, 한전 등이 이제 좀 추정이 되는데요. 이 왼쪽 그림을 보면은 이 색깔 칠해져 있는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민간에게 이제 토지를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여기 이제 이쪽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한 것이 오른쪽 이건데요. 도로, 공원 녹지, 또 입체 복합이라고 해서 주차장, 변전소, 유수지, 교육시설 이러한 것이 이제 기반시설 용지가 되면서 이러한 기반시설은 이제 설치하는 비용이 5.4조 원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기반시설 5조 원, 기반시설을 이제 공공기관이 결국은 소유권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대신 그 기반시설 제공 부지 여기가 이제 토탈 40% 정도 되는 이 땅에 대한 보상비 감정평가의 8.9조 원을 이제 지출을 해 주어야 됩니다. 코레일과 SH공사에. 그렇게 되면 약 3.5조 원 정도가 이 기반시설을 제공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3.5조 원이라는 돈을 이제 이 서울시 공공기관들은 이제 지불을 이제 해야 될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해당되는 도로, 공원, 주차장, 변전소 등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3.5조 원이라는 비용을 어느 정도 상쇄, 커버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지금 검토되지 않았겠는가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민간 사업자 가장 중요한데 이 민간 사업자 참여가 얼마나 이제 원활하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이제 사업 성패가 이제 결정이 막 될 겁니다. 그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성을 한번 추정을 해보면요. 일단 토지 매입비가 총 20.1조 원이고 건축비가 16.7조 원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36.8조 원입니다. 복합용지 면적이 이제 89,000평이고 토지 매입비가 20.1조 원이기 때문에 결국 토지 한 평당 2.23억 원에 이제 매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A블록, B블록, C블록 이 앞에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이 A블록, C블록, B블록, C블록, A블록이 용적률도 가장 많이 받고 국제 업무 역할을 하고 B블록이 업무 복합이라고 해서 용적률은 그 다음으로 받고 C블록이 용적률을 제일 적게 받으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중층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지역이죠. 이렇게 블럭별로 이제 땅값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A블럭은 예를 들면 3억 정도 수준, B블럭은 2억 2,300만 원 수준, 그리고 C블럭은 한 약 1억 5천만 원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본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국가기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민간에게 매각을 한 사례가 이제 간혹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남동에 있는 나인원 한남, 요즘 초고가 아파트죠. 이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민간에게 16년도에 땅을 매각을 했고 이 땅을 민간은 이제 중저층으로 저층으로 개발을 했고 이 땅을 평당 3,100만 원에 이제 매각 혹은 뭐 매수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공원의 바로 오른쪽 편에 붙어져 있는 유엔사 현재 착공 중이죠. 이 유엔사도 정부가 민간에게 이제 땅을 매각을 한 사례인데 이 땅은 17년도에 매각을 했고요. 중층 개발 한 20층 정도 수준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상업지로 용적률 600% 수준이고 이 땅은 평당 6,700만 원에 정부가 민간에게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평당 2억 2,300만 원 수준인데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도 있고 또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도 뭐 평균 900% 혹은 뭐 특화 설계 같은 것을 하면은 뭐 최고 1700%의 용적률도 뭐 부여받을 수 있는 등 여타의 사유로 그리고 또 이 과거 나인원 한남은 16년에 매각 또 유엔사는 17년에 매각 이때보다 현재는 또 이 땅값 자체도 이제 또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점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땅 한 평당 평균 2억 2,300만 원 정도다라는 것이 얼추 이해 공감 뭐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사업비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36.8조 원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과연 그럼 이 땅을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수입은 얼마나 될 것인지도 한번 러프하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아파트가 이제 이 분양 아파트가 2,624, 임대가 876 해서 총 3,500 가구인데요. 아파트 분양 수입은 2,624세대인데 평균적으로 한 33평 정도로 한번 가정을 해본 것입니다. 아직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이 아파트의 분양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과거에 여러 차례 어떤 그런 언론 뉴스 같은 것을 보면은 소형, 중형, 대형이 골고루 뭐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뭐 분포가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좀 있었던 것을 감안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뭐 33평형이다 라고 한번 이렇게 반영을 해보면 33평의 분양 가격을 한 채당 40억 원 정도로 이제 가정을 해보면 아파트 분양 수입은 10조 원 정도가 된다 이거고요. 임대주택도 876세대를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어서 원가로 서울시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 매각 가격을 한 14억 원 정도로 한번 추정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여타 지역의 임대주택보다는 이제 굉장히 이제 비싼데요. 이 임대주택의 지분을 한 4평 정도를 만약에 가정을
이제 해보면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그 가격은 이 토지 가격 플러스 건축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토지 가격이 뭐 평당 뭐 2억 2,300만 원 정도씩이나 되기 때문에 이 토지 가격을 한 10억 정도로 가정해보고, 건축비도 여기가 뭐 고층, 초고층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건축비도 한 4억 정도로 한번 가정을 해보면 임대주택 한 채당 14억 정도, 그러면은 임대주택 매각 분양 수입, 임대주택 매각 수입은 약 1.2조 원 정도로 한번 추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한 2,500실이 이제 분양이 될 텐데, 아직 뭐 물론 이제 그 연면적, 건축면적, 공급면적, 뭐 전용면적 같은 거 없어서 어렵지만 하나 호당 20억 정도로 가정을 해보면은 2,500실 곱하기 20억 하면은 약 5조 원 정도가 오피스텔 분양 수입. 그래서 이 주택, 아파트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주택 성격으로 분양 수입은 약 16.7조 원 정도로 한번 추정을 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말고 이제 비주택, 오피스 건물, 상가, 호텔 등 이러한 이제 분양 수입도 있는데요. 이 언론 뉴스 발표 자료를 보면은 주택이 한 30% 정도고 비주택이 한 70% 정도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비주택은 이제 연면적의 70%로 가정을 하고, 그리고 주택에서 얻을 수 있는 총 수입보다 한 2배 정도를 이제 이 비주택 분양 수입으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 아파트 쪽, 주택 쪽이 16.7조 원이기 때문에 이 비주택 쪽은 한 2배를 곱하면은 약 33조 원 정도의 수입. 그래서 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총 수입은 이 아파트 분양 수입 16조와 비주택 33조 원을 더하면은 총 수입이 약 50조 원 정도. 그러면은 수입은 50조 원인데 이 지출 사업비는 36.8조 원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약 36.3% 정도로 한번 러프하게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분양 가격, 아파트 분양 가격을 제가 40억 정도로 했는데, 만약에 아파트 분양 가격을 35억 정도로 좀 이게 분양할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아서 35억 정도다 라고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서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의 투자 수익률이 기존 36%에서 뭐 25% 정도 수준으로 다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분양 가격이 이제 40억 혹은 35억이 아니라 45억 원 정도로 이제 좀 높게 분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은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의 투자 수익률은 47% 정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서울시에서는 이런 이제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의 사업성 수준을, 이 분양 가격을 얼마 정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얼추 이 정도 수준, 40억 원 정도 수준에서 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률로 한번 하지 않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사업비에서, 이 언론에 나온 사업비, 여기는 이제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혹시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 설계, 인허가, 또 제반 운영비 뭐 이런 것이 또 있는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부대 비용 및 이 시간에 따른 금융 비용 등을 감안하면 그래도 민간 입장에서 이 투자 수익률이 30% 정도 이상은 되어야지 이제 민간 사업자가 참여를 한 실익이 있지 않겠는가 뭐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민간에게 매각할 이 블럭, 획지, 땅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부터 적게 받는 것까지,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땅값도 매각 가격도 비싸고 막 그렇게 차이점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디테일한 데이터는 없어서 블록별까지 뭐 추정을 할 수는 없고 그냥 퉁쳐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세 번째 결론은 33평형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만약에 40억이다 라고 하면 입주 시세는
그래도 한 50억 정도는 된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어야지 이제 분양들을 받을 것입니다. 입주 시세 50억 정도.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인근 지역이라고 하면은 우리 뭐 서부 이천동, 뭐 중산 시범, 이촌 시범, 또 이촌 특별계획 1구역이라든가 또 한강변 쪽에 있는 대림아파트, 성환아파트, 또 그 오른쪽에 있는 뭐 현대아파트라든가 또 앞으로 개발이 될 정비창 전면구역이라든가 한강로의 주상복합들, 그리고 또 용국의 뒤편에 있는 뭐 원효로 지역들이라든가 혹은 뭐 약간 거리가 띄어져 있는 뭐 이촌동, 뭐 용산 파크타워, 또 시티파크, 또 용산역 앞에 있는 뭐 그 레미안 삼성 용산이라든가 또 조금 그 거리가 띄어져 있는 뭐 한남 뉴타운, 이런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maybe 아마 붐업, 시너지 뭐 그런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제 뭐 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되어 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시너지, 붐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분석한 모든 내용들은 데이터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뇌피셜 수준에서 한번 해본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 각 이해 당사자별로 어떠한 사업계획, 사업성의 수준을 추정해 볼 수 있는지를 러프하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